안녕하십니까. 와, 9시 반인데, 와, 이 교실 꽉 채우고 있는 이 열기 뭡니까, 이거? 예. 행복한 3월에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남상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쓰면 되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2026년 상위권 대입 무엇이 바뀌나를 주제로 브리핑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창 고3 수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창입니다. 한창인데 이렇게 마음 아픈 사연들 참 많습니다. 고3 컨설팅 지금 요즘에 하다 보면은 그 유명한 짤 하나 있잖아요. 그 배구 선수 등 짝 세게 때리면서 으이구 좀 더 잘하지 뭐 이런 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 진짜 많이 듭니다. 좀만 더 잘하지.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고2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죠? 하여튼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 이거 참 되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갖고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도움되는 내용 짧고 굵게 얘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라도 내년도에 이제 전형이 무엇이 바뀌는지 좀 중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 한 몇 년 동안 약간 요 곤혹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대입 컨설팅 업계가 어쨌든 해마다 참 많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예. 너무 많이 바뀌는 게 그냥 해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예고해놓고 또 바꿔요. 이게 2년 전에 예고해놓고 다음에 되면 또 바꿔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뭐 정부의 입김도 들어가고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은 설명드리는 얘기가 내년도에 많이 좀 들어맞는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바뀌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뭐 해마다 막 정원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의대 정원, 뭐 첨단 학부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특히나 뭐 자유전공 학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작년엔 별로 예상되지도 않았던 주제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어쨌든 지금 현재 업데이트되어 있는 정보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충분히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학생부 교과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과 최저 기준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최저 내신 이 학생부 교과에서 최저를 갖고 있었던 기존 대학들 외에 저는 오늘 참고로 준비한 내용은 한 상위권 11개 대학, 서영고, 서성한, 이중경, A시 정도를 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연세대와 한양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신설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이화여대까지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최저 기준 신설이 이하모로 이제 예고가 됐고 이화여대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상위 11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운영하지 않는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10개 대학이 다 수능 최저가 신설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계열 기준으로 국수, 영과, 과학 2과목 평균 3합7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까지 운영합니다. 그렇게. 근데 내년도에는 국수, 영탐, 3합7. 3합7은 그대로인데 대신 탐구 과목에서 과학 2과목 평균이 탐구 1과목으로. 이건 많이 완화되는 개념이겠죠. 예.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참고로 3합7에서 3합8로. 이렇게 조금 완화되는 형태가 병행될 거다. 즉 수능 최저는 다 생기는데 조금씩 완화되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이실 거예요. 이게 좀 어떤 영향인지 감이 잘 안 와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내신 성적과 최저 기준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특. 세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비교과 중에서도 뭐 출결만 따지는 이런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교과 세특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세특까지 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 비율은 어쨌든 고려대, 시립대, 한양대 정도는 이제 10%. 그러니까 이렇게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왠지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성균관대 20%, 경희대 30%이 정도까지 가면은 함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젠
보통 이 동네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교과 전형 얘기는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요. 예, 교과 전형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교과 전형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2등급 초반 정도까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교과 전형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예, 단순하게 이제 내신만이 아니라 세특을 함께 신경 써야 되는 시스템이 됐다. 요거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학생부 교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작년 입시에서 이제 연세대 90% 컷이 한 1.6 평균 이게 평균 1.6 정도가 나왔어요. 1.6 등급이 1.6 등급 예, 어려운 등급이죠. 근데 어쨌든 비교해 보면은 한양대 평균이 한 1.38 나왔는데요. 연세대는 조금 이제 연세대의 그 소위 말하는 밸류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고 한양대는 한양대의 밸류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죠.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기준이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예, 올해부터 생겼어요. 3합칠 생겼습니다. 이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한양대랑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가 이제 거의 뭐 세계 삼합 9 거의 영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빡센 게 생겼기 때문에 서강대 입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숫자는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등급 후반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더 숫자가 떨어질 거예요. 즉 더 세질 거예요. 왜?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그게 뭐죠? 연세대가 작년까지는 이제 재시문 면접이 교과에 붙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기피 현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냥 없앴죠. 근데 이제 정말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균관대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 심리학과가 무너졌죠. 70% 것이 2등급대가 나왔고 교과 전형에서 3등급대가 문 닫고 들어갔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예. 서강대는 어땠죠? 경영학부랑 글로벌 한국 이런 데가 실질 경쟁률이 1대1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다 붙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여기만 그랬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경희대, 국민대 이런 데 크게 펑크 났었죠. 여기도 몇몇 과들이. 근데 주로 인문 계열이긴 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자연 계열 이제 지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이실 텐데 저는 왜 이렇게 인문 계열에서 계속 펑크가 곳곳에서 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이건 여러 가지 가설이긴 합니다만 아직 뭐 이건 뭐 누가 연구한 거 본 적은 없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한 걸 본 적은 없는데 가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능 최저 여기 수능 교과에 걸려 있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인문 계열의 학생들이 그 레벨에서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대학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주로 펑크가 난 게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는 없었고 중경외시, 건동홍숙, 국숭세단 예. 주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끊어 있는 거에 그 앞부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조금 있다는 말 이런 썰도 있는데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문 계열에서 이 정도 레벨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모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면 그런 펑크난 학과들의 공통점은 경쟁률이 다 5대1, 6대1 요 이하 되게 낮은 곳이었어요. 올해 자연계열도 이런 현상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가설을 하나 갖고 있는데 서성한 중에서 하나 펑크 날 거다. 이런 가설 하나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하에서도 자연계열에서는 만약에 그 적정한 그 대학의 라인보다 수능 최저가 조금 센 대학들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볼 때 펑크가 날 가능성이 어쨌든 높다. 왜? 어쨌든 수능 최저를 세게 맞추면서 내신의 최강자인 지방 학생들이 1000명 가까이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연쇄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설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는 아마 오늘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검증해 보실 시간이 1년 이상 있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에서는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한 상식 정도로 상위 11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면접형과 서류형이 보통 있죠. 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예,
서류형만 운영하고요. 면접형만 운영하는 데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정도죠. 예. 그런데 면접형과 서류형을 복수로 운영하는 대학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은 면접형이 약 6,700명, 서류형이 약 4,9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요. 면접형과 서류형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돼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잠깐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면접형은 면접을 통해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진로 역량을 확인하려고 하죠, 보통. 예.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주로 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들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서류형과 면접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이제 모집 요강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보면 비율이 달라요. 학업 역량이 보통 5, 진로 역량이 3, 공동체가 2 이런 데가 이제 보통 서류형이고 학업 역량이 3, 진로 역량이 5, 공동체가 2 이런 데가 이제 보통 면접형이죠. 근데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세특에서 진로 성숙도, 계열 적합성 이런 것들 많이 키워온 학생들이 유리한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이죠.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이 중요하고 그 학업의 어떤 뭐랄까 탐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지만 어쨌든 내신 성적도 안 보진 않는. 그래서 보통 서류형이 내신의 입결은 조금 더 센 편인 이렇긴 하죠. 예. 일단 경쟁률은 보통 이제 면접형이 높고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 좀 더 높고 이런 경향성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대학마다 입결은 조금 바뀌는 편이라서 어쨌든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 고민하셨을 때 학종을 고민할 때라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변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성균관대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올해도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전형 이렇게 해서 학종에서만도 3개를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성균인재 전형이라는 게 새로 생겨요. 네. 근데 성균인재 전형은 주로 자유전공 계열, 글로벌 융합학부, 사범계열 등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성균인재 전형이 이게 뽑는 모집단을 보면 유추가 되겠지만은 올해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많이 생겼잖아요. 대학이 어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뭐 만든 데도 있겠지만 약간 정부 압력에 밀려서 급하게 만든 데도 꽤 많은 거죠. 거기에 맞춰갖고 거기에 이제 전형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균인재 전형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전형으로는 자유전공 계열을 뽑기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자유전공 계열을 뽑기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만들었을 거고 지금 나중에 수시호강이 나오면 봐야겠지만 뽑는 기준이 미묘하게 좀 다를 가능성은 있죠. 서류를 검토하거나 면접을 할 때. 근데 어쨌든 면접형이고 참고로 과학인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특목고가 많이 지원하는 전형인데 성균인재는 아마 여러 가지 뭐 맥락상 일반고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이 있었죠. 이화여대 학종은 미래인재였는데 미래인재가 이제 서류형이 서류 100,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거였는데 여기도 이제 면접형을 새로 신설해서 2단계에선 서류 70, 면접 30,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는 이런 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대학들과 많이 유사해진 거죠. 논술도 조금 관심 있으시죠? 예, 논술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1개 대학, 상위 11개 대학에서 논술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교과 반영 비율이 하락한 대학이 서강대랑 서울시립대. 서강대는 논술 80, 교과 20이었는데 논술 100으로 바뀌고요. 서울시립대는 이제 논술 70, 교과 30이었는데 논술 80, 교과 20. 이지만 큰 의미는 없다. 왜? 애초에 교과 비율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예. 최저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 고려대 경영대 유명했죠. 예, 올해 아직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근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붙는데 약간 이런 이상한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경영 사합오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서 사합8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예. 한양대는 이제 보면은 교과랑 학종에 최저가 없다가 올해 이제 도입이 됐는데 논술도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최저가 똑같이 3합7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논술에 조금 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내년도에 생길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어형 논술이 옛날에 인문계열 학과 이제 가려면 언어형 논술을 했어야 되고, 자연계열 학과를 가려면 수리형 논술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뭔가 성균관대가 수리형을 봐도 사회과학 계열이나 경영학과 같은 인문계열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언어형 논술을 봐도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전형을 만들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지금 공지가 됐는데 세부 요강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걸 주로 누가 관심 갖고 지원을 할까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아마 좀 고민하는 건데, 교차 지원 또는 아니면은 내가 수리형으로 자연계열 학과를 가기에는 뭔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약간 좀 자신 없어. 그런데 여기가 생겼어. 적극적으로 교차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요처를 만든 건가라는 의도가 좀 읽히는 성균관대 논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집 인원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 논술에서 이제 내신의 영향력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논술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서강대랑 중앙대 이쪽 라인에서 서강대랑 중앙대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논술에 내신이 붙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서강대는 내년부터는 아예 이게 없어지고요. 중앙대는 남아 있겠지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서강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8등급까지가 0.3점 차이가 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80점, 논술이 80점, 비교과 어떤 출결 같은 게 10점, 교과가 10점이었는데 그 교과 10점 중에 8등급까지만 해도 0.3점 정도 마이너스. 큰 의미가 없는 점수인 걸 알 수 있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7등급 정도까지 맞으면 0.8점 마이너스. 예. 근데 이제 9등급 맞으면 좀 위험합니다. 예. 9등급 맞으면은 논술은 고민하지 말자. 뭐 이 정도 조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아래 라인은 이제 조금 이제 보면은 격차를 조금씩 발생시키죠. 요 아래 라인은. 예.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5등급까지는 거의 큰 변화가 없는데 6등급에서 보면 약간 좀 2.6점 정도 만점에서 깎이는 게 있고요. 대학마다 좀 약간 상이합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대개의 대학에서 5, 6등급 정도까지는 논술에서 교과가 붙어 있다고 해서 크게 그 불이익을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용감하게 지원하시는 게 좋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예. 다군에서 선발대학이 이제 증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죠. 관심이 이거 많으실 텐데, 그리고 많이 정보를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 이제 성균관대, 중앙대, 외대, 시립대 정도밖에 없는 게 다군의 가장 큰 한계였는데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들어옵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까요? 예, 학생이 전반적으로 분산되겠죠. 예, 학생이 분산돼서 경쟁률은 조금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근데 다만 경쟁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또 입결이 떨어질 거냐? 그건 또 아닐 거라는 썰이 많죠. 예. 기존에 다군에서 모집하던 단위, 기존에 원래 다군에서 모집하던 단위는 어쨌든 가군에서 나군에서 다군에 쓸 데가 없으니까 가군, 나군에 이제 강자들이 많이 쓰던 그것들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기존의 다군 모집 단위는 입결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래 가군, 나군에서 있다가 다군으로 이동한 모집 단위는 오히려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도 교과 반영 대학이 증가합니다. 이거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요소죠. 예. 서울대, 고려대만 하다가 이제 연세대, 한양대도 교과 반영을 하겠다. 정시에서. 예. 근데 저는 뭐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단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연세대 이거 아실 거예요. 반영 비율이 이거예요. 수능 950점에 교과 50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지가 났고요. 근데 교과 50점에서 기본 점수가 40점이에요. 예. 그리고 내신 1, 2등급이면은 일단 그 최저 점수가 7점 주고요. 5등급이면 5점. 그러니까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결국 2점이에요. 2점. 예. 2점이면은 저 1000점 만점에서 2점 정도 불리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수능 한두 문제면 극복 가능한 문제. 수능 한두 문제가 물론 되게 상위권 경쟁에서는 되게 치명적일 때가 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부담이. 예. 그런데 한양대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교과를 반영하되 정성평가, 서울대처럼 정성평가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한양대가 입장이 나왔죠.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대 내신 평가의 영향력을 잘 모르겠다. 예. 간단히 뭐 미리 좀 전제를 말씀드리면 서울대 정시 선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 지역 균형과 이제 일반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60%에 교과 평가 40%.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뽑고 2단계에서 이제 교과 20%를 반영을 하죠. 근데 이제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리송하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둘이서 각각 평가를 해서 각각 A면은 만점 주고 CC면 빵점을 주는데 요 10점 정도와 5점 척도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많은 작년까지의 소문은 비비 아무리 못해도 비비는 맞아.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약간 좀 요즘에 분위기가 좀 묘하긴 하죠. 예, 뭐가 묘하냐면은 2023학년도에는 이 교과 평가를 해서 원래 1차 합격권이었는데 떨어진 애들이 33건밖에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80건 정도로 늘어나니까 뭔가 이거 뭐 좀 거시기한 거 아닌가, 예,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전체 정시 모집 인원에서 80건이라고 하면 그게 또 많은 건수도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경향성 자체가 교과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좀 우려를 갖기에는 좀 뭐 의미 있는 숫자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까지 보시면 좀 더 의미 있을 텐데 서울대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평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등급 정도인 것 같아요. 2.2등급 정도. 근데 이제 요거 불합격권이었다가 합으로 바뀐 애들 그걸 따로 조사해봤더니 한 1.5등급 정도더라. 그런데 최초 합격권이었는데 불합격으로 바뀐 애들 저 교과평가를 거치면서 그래도 보니까 한 4.3등급 정도더라. 네. 물론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3등급이면 다 떨어지는구나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예. 4.3등급인데 수능을 엄청 잘 봤으면 붙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모든 데이터를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만약에 4등급 때 중반 정도의 내신 정도면은 수능을 조금 더 한두 문제 더 잘 봐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껴야 할 만한 등급대라는 거죠. 예. 저 정도면 조금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면은 위험하다. 아슬아슬한 수능 성적이면 위험하다. 예, 이 정도의 이제 판단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지금 데이터를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최초 합격권이었다가 불합격한 비율에 대한 통계를 내봤더니 대부분은 검정고시생이었어요. 검정고시생. 예. 그러니까 서울대가 애초에 저 정책을 운영하는 이유는 검정고시생과 N수생들에 대한 약간 견제가 가장 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졸업생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최초 합격권에서 불합격이 됐고 검정고시생이 가장 절대 다수였다. 재학생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됐다. 예, 이 정도 이제 좀 데이터를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너무 두려워하진 마시되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정도 등급대가 되면은 불이익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수능을 조금 더 그러니까 수능이 아슬아슬하면은 지원에 좀 더 신중한 이 정도의 좀 마인드를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밖에 정시 변화로 이제 서강대와 성균관대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요. 서강대도 약간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국어, 수학, 탐구 해서 수학을 잘 본 학생은 수학을 40% 반영해 줄게. 국어를 잘 본 학생은 국어를 40% 반영해 줄게.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 중심으로 그냥 지원하게 해줄게. 예, 자동으로. 이런 내게 유리한 성적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정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성균관대도 묘한 실험을 하기 시작하죠. 예. 이제 올해부터 A, B형 성적 산출 비슷하고 다군에서 탐구 한 개 반영하는 거 올해의 변화인데 내년도에는 아예 나군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하겠다.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반영하겠다. 예,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마 요거는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 그리고 뭐 표준 점수가 유리한 학생한테 이제 문호를 좀 약간 넓혀서
각각 유리한 걸로 지원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실험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탐론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예. 사탐론 일단은 여기서 메디컬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메디컬 고민하신다면 사탐론은 그냥 지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탐론 머리에서 지우자.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시겠지만 워낙 이게 좀 파란색이 지금 가군 의대 정시 가군만 뽑아온 건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냥 여기 과탐란에 숫자만 적혀 있는 거는 당연히 과학 응시예요. 과탐 응시예요. 그리고 이제 과탐과 사탐을 여는 과탐과 사탐에 대한 이제 제한을 푸는 대학은 그 의무 필수 응시를 푼 대학은 탐이라고 같이 적혀 있어요. 탐이라고 적혀 있는 건 그냥 과탐 사탐 중에서 다 응시는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대학들은 빨간색 다 가산점이 붙어 있죠. 예. 어쨌든 필수 응시 아니면은 가산점. 요것들이 이제 의대에는 대부분 다 이제 갖춰져 있다. 대부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시겠지만은 과탐 이제 뭐 잘 보면 한 표준 점수가 한 70점대 요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3% 가산점이라고 하면은 2점 정도죠. 예. 2점이면은 중요한 점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대에서는 여러 가지 요령 부릴 게 없다. 예. 메디컬 쪽에서는 요령 부릴 거 없고 그냥 과탐 우직하게 해서 잘 보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군과 다군 또 정리해 왔는데 뭐 경향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젠 뭐 세상에 메디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케이스로 좀 정리를 해와봤어요. 자연 계열에서 그냥 과탐을 필수 응시 대학은 이 역시 별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뭐 열심히 준비한 수밖에 없죠. 서울대 고려대 가려면은 열심히 과탐 보는 수밖에 없죠. 예.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젠 탐구 과목 지정도 안 하고 가산점도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어디죠? 뭐 서강대, 한양대, 건국대 이제 이런 데가 내년도에 또 이제 요강 발표하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이래요. 여기는 좀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사탐론 하면 유리한가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죠. 네. 자, 이런 데는 이제 과탐 2등급, 그러니까 2등급 기준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과탐 2등급 맞는 것과 사탐 2등급 맞는 거 둘 중에서 뭐가 더 쉬울까요? 저는 제 정답은 학생마다 다르다입니다. 예, 학생마다 다르다인데 상당히 많은 확률로 사탐이 좀 더 쉽다고는 하죠. 예, 예. 참고로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말 많이 돌죠. 사탐하고 이제 N수에서 과탐으로 그냥 붙었다가 N수에서 사실 사탐까지 보고 과탐, 사탐 둘 다 경험해본 합격생이 말을 하기를 공부량이 어때? 비교해 보니까 한 명이 해야지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과탐이 사탐의 3배야. 이런 말 하죠. 예. 보통 이제 생명이랑 사문 많이 비교하잖아요. 생명이랑 사문 보면은 이제 뭐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나중에 킬러 문항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도표, 사문은 도표, 생명은 유전.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뭐 어쨌든 학생마다 다릅니다. 학생마다 다른 게 원칙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학습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사탐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하면 된다. 예. 근데 이제 자연계열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에서는 사탐이 유리할까요? 사탐론이 유리할까요? 이것도 실은 기준을 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기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균관대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탐 3등급을 받는다고 쳐봐요. 과탐 1, 2등급인 애들은 사탐론 고민할 리가 없잖아요. 사탐론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과탐 3등급에 이제 100분위가 한 88에서 77. 이 정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 중간값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중간값 83, 88, 77 딱 중간 83. 그럼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변표 기준으로 하면은 60.9가 나와요. 60.9.
이게 3% 과탐에서 3% 가산점을 받았다 하면 62.76점 정도가 나옵니다. 62.76점이 뭐냐면 100분위에서 한 88, 89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과탐을 응시하면은 어쨌든 83 정도의 100분위를 88, 89로 쳐줄게. 이런 의미인 거죠. 사탐은 뭐다?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100분위 요 정도는 받아야지 과탐 애들과 경쟁이 되는 거죠. 과탐 100분위 83. 그러면 사탐 100분위는 88. 요 5 정도의 차이는 40만 명 잡으면은 대충 한 2만 명 정도를 건너뛰어야 되는 거긴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 100분위 88이 쉬울까요? 과탐 100분위 83이 쉬울까요? 요게 중요한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공부량, 난이도. 글쎄요.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학생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 100분위 88 맞는 게 조금 더 나는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가능한 것도 가능한 거지만은 실은 사탐 100분위 88 정도를 맞기 위한 공부량을 측정을 해봤었을 때 그거를 얼른 해내고 국어 수학에 올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사탐론의 장점. 네. 어쨌든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과탐 3등급에 어쨌든 83점, 100분위 83 정도 받는 거를 한 100분위 한 5 정도 올리는 거,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고 그 더해서 그냥 국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장점을 고려한다면은 사탐론 하시고 요거 자신 없는데 이러면은 뭐 사탐론을 하기는 좀 곤란한 거죠. 요 경우의 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연과탐의 가산점을 주고 인문 쪽은 또 사탐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등이 있는데 연세대는 이제 각각 3%씩 주고 중앙대도 3%씩, 경희대는 변환 점수에다가 4점씩, 시립대는 사탐 보면 3%, 과탐 보면 7%, 그 각각 동일 계열로 지원을 했을 때요. 이렇게 이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인데 연세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여기는 아까 전에 사탐론을 했었을 때 사탐론을 해서 자연 계열을 응시하는 거는 기준이 똑같겠죠. 3% 어쨌든 가산점에 어떤 불이익을 안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교차 지원을 한다 어떨까? 교차 지원할 때 예를 들면은 보통 과탐 한 4등급 정도 받는 학생은 실은 자연 계열에서 좀 좋은 과 가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쓱 눈을 돌리죠. 이제 교차 지원을 해볼 수 없을까? 그런 학생들이 이제 딱 여기에 이제 턱 숨이 막힐 텐데 과탐 100분위 88이면은 아까 똑같은 계산식이에요. 사탐 100분위 한 83으로 아마 계산될 거예요. 과탐 100분위 83이면은 사탐 100분위 한 78로 계산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과탐 3등급 미만인데 과탐에서 3등급 미만이면 4등급 정도 나와갖고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탐론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더 열심히 하자니 요 3, 4등급 대에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막 보이죠. 자꾸만. 젠가 쌓아놨는데 막 이렇게 중간에서 막 빠지는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전 연세대랑 중앙대 정도 라인은 가고 싶어. 저는 이러면은 사탐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탐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지방에 가야 되는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정이 오늘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10시에 딱 닫고서 택시 타고 후다닥 기차역으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마무리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빨리 이동을 해도 좀 양해는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참고로 과탐 2 과목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제가 특별한 코멘트는 별로 안 하려고요. 서울대 2 과목 필수 응시 폐지돼서 가산점을 주는데 뭐 가산점에 대해서 어떤 대학들이 또 가산점 남아 있냐 물어보는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너무 성급하게도 후다닥 마치는 느낌인데. 어쨌든 좀 오늘 뭐 대략 이제 내년도에 좀 변화의 방향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마지막 퍼포먼스 준비했는데 요거 안 봐주시면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